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나주 보감리 아파트형 고분 그 피장자 주인공은 누구일까? 이거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 보감리에 가면요, 이렇게 그 논 한가운데에 이렇게 그 고분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고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찍으니까 작아 보이죠. 굉장히 큰 고분들입니다. 모두 7개가 있었는데요. 일부가 훼손돼 가지고 이렇게 농지 정리해 버려 가지고 없어져 버리고요. 이제 일부 남은 곳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그 유물이 출토됐어요. 천여 분으로. 마침 이 묘인데요. 이 고분인데 이 고분 위에 옛날에는 이제 여기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고 여기저기 자라고 있었고 여기에 사람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꿈에도 이게 일제들이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죠. 그게 고분이 거기 있을 줄이니. 그래서 이게 처녀분이 된 거예요. 참 조상님들이 정말 가진 방법으로 이렇게 스스로를 지키십니다. 총 그 799점의 유물이 발굴됐어요. 서역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유물도 나오고요. 뭐 그 가야, 외, 백제 뭐 그 여러 시대의 유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96호 돌방 무덤에서 그 금동 신발이 나타났는데 이 물고기 문양의 신발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걸 아주 보감리 전시관에서 지금 그 보고 아주 보감리 아파트 구분의 특성을 그 보면요. 이게 3층으로 돼 있어요. 모두 3개 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아파트예요. 아파트. 1층에 이렇게 온감묘가 있고요. 2층에 돌방 무덤이 있고 3층에 석감묘가 있고 이런 구조입니다. 뭐 예. 그래서 그 무덤 박물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7가지 묘제에 41기에 달한 무덤이 있어요. 이거 참 미스테리한 무덤 박물관입니다. 왜냐하면요. 아시다시피 묘제는 한번 그 정하면은 대를 이어서 안 바꾸는데요. 이 아파트형 고분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뭐 아주 개방적이에요. 그래 너는 돌방무덤 써라. 나는 온감묘 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한 온감묘에서부터요. 외계 석실묘, 백제 석실묘로 이렇게 그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묘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정복 세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00년에 걸쳐서요. 동일 시족이 대를 이어서 묘를 썼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그 힘이 센 하나의 왕조보다 더 오랫동안 그 최고의 관리들을 배출했다는 거잖아요. 역사의 어느 순간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이 그 조용된 게 3세기에서 7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3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중원과 열도 한반도의 그 사서들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이들 세력의 그 실체를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7조산이 7개의 산을 만들었어요. 무덤으로. 만백제 고분군을 비교 검토해 보니까요. 이게 뭐 한성 십제 쪽은 뭐 이런 게 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도 이렇게 큰 고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백제 대성 8쪽의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왕족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호남 최대 귀족 세력. 각종 무기류와 철제가 출토된 걸로 봐서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세력으로 보입니다. 3호 원간에서요. 4기의 노가 출토되게 단야 공정이 실행됐어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입니다. 외계 무덤 양식과요. 유물 그리고 가야신라 서역계통 유물이 모두 출토됐어요. 어, 이게 96호 돌방 무덤인데요. 이게 바로 이 그 보감리 아파트형 구분의 하이라이트예요. 여기에 보시면 작은 온감묘가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금동 신발이 나왔고요. 외계 석실분이에요. 이게 돌방을 싸갖고 이렇게 무덤 만들었잖아요. 나무 간에다가 안치하고요. 온간을 4개를 썼습니다. 규두대도는 열도에서 출토되는 그 칼이죠. 물고기 문양의 금동 신발, 토기, 마구류가 이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백제, 가야, 신라, 외, 서역까지 빈번히 교육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분이 바로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목현만치의 무덤으로 보입니다. 백제 외 가야 지역과 긴밀하게 연계된 세력이었어요. 백제에서는 목현만치, 외에 가서는 그 소아만지, 가야에서는 목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던 겁니다. 자,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찾아보기 위해서요, 그 여러 사설을 둘러본 결과 영산강 세력이 등장하는 경우는 중국 남제에서 동이열전 백제조 동성왕 관련된 기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8명을 쭉 보면요. 먼저 저근입니다. 저근은 면중왕이었는데 도한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합니다. 면중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면중은 이제 그때 당시 그 광주가 무주잖아요. 무주. 그러니까 이걸 무주에 미음 지읒을 따갖고 면중으로 호를 만들어 가지고 왕위로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 나주 지역을 가리키고요. 도하는 두일이 있었던 전남 고흥으로 비정됩니다. 요거는요 팔중인데 아착황으로 삼았다 했는데 팔중은 나주 반남을 가리키는 걸로 보이고요. 아착은 그 모한 앞에 유사한 이름이 있습니다. 여력은 건의장군인데 메로왕으로, 메로는 군산 옥구로 비정됩니다. 여고는 불사우로, 불사우는요 전북 전주 완주, 전주의 북쪽, 익산의 남쪽 그쪽 정도 되고요. 사본명은 모래사자 쓰는 사시들이죠. 사시들은 매랑이라 삼았다 했는데요. 매라는 바로 익산으로 비정됩니다. 사시들이 바로 있었던 곳이 익산이에요. 찬수류는 벽중왕으로 삼았다. 이 벽중왕을 이거를 벽을 갖다가 벼다 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벼면 벼왕이다 그러면 높음이 떨어지죠. 벽은요 이게 완벽하다 그럴 때요 이 벽자가 그 유래한 고사가 있어요. 여기에 옥자가 붙어 가지고요 이 진소왕이 조나라에 그 화씨 그 구슬 옥이 있다는 걸 알고는 그 진귀한 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걸 가져오게 합니다. 자기 그 15개 현을 줄 테니까 이거 바꾸자. 그래서 이게 이제 조나라에서는 어시구나 하고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걸 가져간 사람이 굉장히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옥을 이제 그 진소왕이 막 그 자기 후궁들하고 돌아가면서 보면서 아주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제 뭐 땅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옥에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옥을 빼앗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옥을 땅하고 바꾸기로 했는데 왜 땅 이야기는 안 하느냐? 다시 계속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이 옥을 깨버리겠다 하고 그냥 벽에다가 깨는 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수왕이 이제 완전히 그냥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그 땅을 줄 테니까 이제
그 옥을 내놔라. 그러니까 똑개를 내서요. 대왕께서 이미 흑심을 품으셔서 이 옥이 대왕께 가면 깨집니다. 그러니까 5일간 목욕 재개를 하셔야 이 옥이 대왕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는 그 사이에 이 옥을 조나라에다 다시 그 온전하게 갖다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완벽하다가 할 때 이 벽자가 바로 이 구슬, 옥구슬 벽자 이겁니다. 옥을 떼가지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벽중이라는 것을 전부 다 김제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전주, 완주가 다 완전하다. 옛날 그 전주가 완산이었거든요.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런 뜻의 그 지명이에요. 전주가. 그래서 전주 김제 전주하고 전주 남쪽 김제 이쪽이 벽중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벽비리국 그것도 다 전주 일대까지 가리키는 걸로 봐야 됩니다. 전주가 가장 강력한 그 전라북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있었던 곳이에요. 해력원은 불중후인데 불중은 전남 보성으로 보이고요. 목간나가 면중후로 돼 있죠. 아까 위에 면중왕이 있었죠. 적은이가. 면중은 광주 나주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자, 이걸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7개의 그 직책들, 사람들은 다 해당 지역이 영산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면중후가 유일하게 그 영산강 유역인데 몫입니다. 몫이. 그래서 저 무덤은 그러면 몫이 무덤일 가 있네? 이 정도는 되는 거죠. 적은 찬수류는 그 2번 특성이 없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여고, 여력, 요거는 부여 왕족이잖아요. 여시 왕족. 그러니까 다 탈락. 해례곤, 백제 대송 8족입니다만은 기본은 한강 유역 세력이었어요. 근데 이게 전남 보성으로 이렇게 땅을 준 것 같아요. 사본명은 아까 말씀드렸죠. 진해, 목사, 백국, 협, 연 등 대성 8족 중에서 이 그 영산강 세력이 아닌 전라북도, 익산 또는 옥구 지역 그 지역입니다. 사비 천도를 주도한 세력이잖아요. 익산 미륵사지 금제사리 봉황기에서 사책 적덕의 딸이 무왕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전부 익산 세력이에요. 목간나라 면중우로 임명돼서 유일한 영산강 세력이 등장하죠. 삼국사기에는 이 목시가 475년 괴로왕 사후 목현만치가 문주왕을 호위해서 남쪽으로 떠났다라는 기록을 최초로 이게 삼국사기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제 중원의 사설에도 없어요. 목시는. 근데 일본 서기에는 이 목시에 관한 기록이요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고 7세기까지 딱 7세기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시가 이 고분의 4가지 특성을 모두 만족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목시의 무덤이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 일본 서기에는 목시 세력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목나근자죠. 목나근자 장군. 목나근자 사산오계, 이게 신공 49년조에 보면 목나근자 사산오계. 근데 이 두 사람의 성은 알 수 없다. 다만 목나근자는 백제 장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명령해서 정병을 이끌고 400개로와 함께 가도록 했다. 이 신공항구가 백제 장군한테 명령할 수 있어요? 이때 백제는 마한 백제를 가리키는 건데, 그죠? 마한의 진왕 백제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명령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그 신공이야말로 마한 백제의 식민지였는데,
일본 서기는요, 백제 도레인이 편집한 사서로 백제기가 인용될 때마다 목시가 등장하기 때문에 목시가 바로 백제기를 작성했던 주체란 걸 알 수 있어요. 목락은 자는 3세기 초 수군을 이끌고 가야 정복전쟁을 총지휘한 만백제 장군이잖아요. 그 다음에 신궁 62년조요. 백제기에 뭐 사지비계를 시켜가지고 그 신라를 치게 했는데 거꾸로 가야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락은 자를 파견해가지고 이때 천황은 일본 천황이 아니고 만진왕이죠. 목락은 자를 보내가지고 병사를 이끌고 가서 가라에 모여 그 나라의 사직을 복구시키도록 했다. 이 천황은요, 이때 이 천황은 목락은 자를 보낼 수가 없어요. 진왕이어야만 가능한 거지. 그래서 가야 평정 후에 전북 익상 출신의 이 사지비계가 진왕의 지시를 무시하고 신라가 아니라 가야를 공격한 거죠. 그래서 만진왕이 다시 목락은 자를 보내가지고 그 사직을 재건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나 두 개의 기사를 종합을 해보면 목락은 자는 당시 한반도 남해안을 뒤흔든 장수이고요. 3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쓰여진 백제기를 인용하는 것으로 봐서 목시의 시족격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제 진사왕이 이제 이 광개토왕하고의 전쟁에서 아무 역할 안 하고 사냥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무례하게 행동을 하죠. 그래서 이때 그 열도로 이제 이주를 했어요. 응신이. 그래서 이제 이 진사왕을 응징을 합니다. 진사왕을 죽여버리죠. 그때 파견됐던 사람이 목토숭례예요. 목토숭례. 그래갖고 아신왕을 세우고 돌아왔다잖아요. 그러니까 웅진백제 왕인 응신과 한성 10제 진사왕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목시 세력들이 이제 목토숭례죠. 기각숭례도 목시라고 그래요. 진사왕을 제거합니다. 진사왕은 응신 즉위에 반대하고 광개토왕과 전쟁에서 소국 대응하다 실각한 거죠. 목시들이 왕을 폐위할 정도의 무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평군 목토숭례에도요, 목토숭례라는 사람이에요. 그냥 앞에 평군시를 또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족을 무기로 삼았던 유일한 그 시족국가 시대에 아주 현명한 시족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족 시대 가장 큰 무기가 뭐겠어요? 시족이지. 목토의 숭례 등이 정예병을 이끌고 신라 국경에 이르렀다. 이게 이제 그 응시를 이제 따르는 백성들이 이제 열도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열도에 이제 들어오는 게 늦어지니까 이제 목토 숭례를 보낸 거예요. 가라에 가서 이제 피난민 120현민이죠. 120현민이면요 약 60만 명입니다. 1현당 5,000명을 잡으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구가 열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날 열도는 바로 이 120현민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DNA 검사를 해보면 현대 일본인인데 이 현대 일본인들하고 영산강 유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각종 유골의 DNA가 가장 일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영산강 유역과 이렇게 전라북도, 충청남도 일부 지역 사람들이 다 열도로 이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고대 국가가 이때 만들어진 거죠. 영산강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토숭례는요, 만신의 아버지 문해숭례의 아들이고, 열도에서 목시의 전승상 시조로 등장하는데요. 문해숭례가. 목시 세력은 열도를 건너가 갈성시, 파다시, 허세시, 평군시, 기시, 소아시 등 다양한 시족 집단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목토숭례는요, 인덕천황하고 이름을 바꿀 정도로 강력한 위상을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응신 25년 기사에는 응신 25년은 있을 수가 없는데요. 응신은 일찍 죽어요.
이게 보면은 응신 25년 백제 이제 직지왕이 죽었다. 근데 구이신왕이 이제 왕이 올랐다 그러면서요. 한성 10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제가 이제 이때는 백제에 이제 포함됐기 때문에 백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왕이 어려서 대외에 목만치가 국정을 잡았다는 거예요. 왕모와 밀통해가지고 무례한 행위를 했다. 백제기에는요, 목만치는 목나근자가 신라를 정벌할 때 그 나라 부인을 얻어서 낳은 자식이다. 아버지의 공적으로 임나해서 전행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즉 우리나라라는 것은 이게 백제입니다. 백제. 백제기에 쓰였으니까. 귀국은 열도에 있는 이게 응신천왕을 가리킵니다. 응신을. 열도 조정을 가리키는 거죠. 목나근자가 가야 정벌시에 그 지역에서 부인을 맞이해가지고 목만치를 낳았는데 전행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이 목만치가요, 삼국사기의 목현만치와 동일 인물입니다. 열도에서는 또 소화만지로 이름을 또 바꿉니다. 왕모와 밀통, 물의 전행, 포화가문, 이게 가필된 왜곡 기사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소아시들이 나중에 몰락해가지고 그때 이제 중대영이 이제 새로운 천황이 되면서 그때 일본 서기를 이제 후지와라노 그 가문에게 이제 일본 서기를 쓰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아시를 격화시키는 이런 내용을 쓴 거죠. 목시 세력이 가야 정보로 변진 12개국을 통치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목만치는 목나근자의 자손으로 목시의 중시적격 인물입니다. 변진 12개국을 이들이 통치한 거예요. 변진 12개국에 진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임명된 진왕. 그 임명된 진왕이 바로 목시였던 걸로 전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훈명천왕기에는 뭐 중자평, 목리마나, 하자평, 모균기, 덕솔, 목리미순 뭐 이런 사람들 다 목시들이 그냥 다 중책을 맡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상자평은 사택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제 조정이 지금 이 호남 세력이 지원을 받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누가 제일 지원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상자평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공주에 있었기 때문에 사시들이 익산에서 쌀을 실어다 날았기 때문에 상자평을 맡은 것이죠. 백제 성왕 조정의 중자평과 하자평이 목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왕 시기에 면중우이던 목시 세력이 백제 중앙에 진출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은제 장식을 머리에 꽂은 이들이 바로 목리마나 모균기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온갖 묘가 이때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영산강조에. 이들이 백제에 무슨 공주에 있는 백제한테 멸망당한다고요? 영산강 세력이. 그거는 고대 문명의 정치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그런. 종합 정리하면요, 목시 세력은 5세기 한반도 인근에서 발생한 모든 대규모 전쟁에 참전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는 곳에 목시가 있었던 거예요. 가야 칠국 정벌 전쟁, 그러니까 포삭 팔국 전쟁이죠. 변진 재건, 광개토항 공격 방어, 120 현면 이주, 한성 백제 멸망 시 문주왕 호위, 2차에 걸친 북위와 전쟁 승리. 이 3세기부터 장기간에 걸쳐서요, 최고위급 관리들이 배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덤이 화려하게 조성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수군을 중심으로 한반도와 대륙 열도를 재집 드나들듯이 한 무장 세력이라는 거죠. 당연히 가야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죠. 열도의 가락군이는요, 지금 가야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마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한. 아까 말씀드렸죠. 환국, 배달 환국이 이게 환하다 할 때 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게 한국이 돼요. 삼국지에 보면은 마한에 진한 세력이 한국으로 왔는데 마한 세력이 동쪽 땅을 내주었다. 기록이 한국으로 돼 있잖아요. 한민족할 때 한자. 이게 열도에서도 똑같이 한국으로 써져 있잖아요. 이게 마한 세력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야를 가리킵니까? 가락군이라 그래서요. 가락군이라는 지명 자체가
바로 마한 세력이 그 지어준 이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열도에서의 이제 그 역할을 한번 보면요. 목현만치가 열도로 이주를 해요. 그 이중천왕 이념범에 이제 소아마지 숭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요, 일본 학자들이 먼저 1971년부터 81년까지 줄기차게 이게 소아만지가 바로 목현만치와 동일인물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 연구 결과물을 보고 김은숙, 이세석 등이 이제 같은 인물이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상국 성덕 법황 제설에도요, 소아씨는 임씨라는 기록이 있고, 일본 서기 황급천황 기록에도 보면 소아 임록은 임신이고 임씨라는 거예요. 임씨 신하다. 이름은 안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6세기경에 백제 목씨가요, 임씨로 개성을 한 거예요. 왜 임씨로 개성을 했냐면요, 이게 이미 숲을 임자인데 이게 한글로 읽으면 뭐가 됩니까? 임금할 때 임자가 돼요. 스풀림은. 그래서 6세기경에 열도에서 사실상 임금 행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임금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임시로 개성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 열도의 목씨가 임시 소아씨로 이제 개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면서 소아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 임록에 대해서요, 천하 면전에서 이제 죽이면서 소아 임록의 이름은 그 임신 안작이다 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폭로를 하는 거죠. 쟤들 임시다, 소아씨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주장. 소아씨 계보를 보면요, 공경보인 선화천왕조에 보면은 소아석하, 소아만지, 소아한자 보면은 특징이 한이라는 게 들어가거나 고려가 들어가거나 소아도목, 소아마자. 예, 소아마자가 가장 그 절정의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성무대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소아하이 그 아들이 이제 소아 임록이 이제 을사의 변에서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목시 세력은요, 변신술과 적응력이 출중한 세력으로 시족사에 맞도록 성씨를 생존과 세력화의 전략으로 활용한 거의 유일무이한 시족이에요. 백제 중앙 가야 열도에서 활약하다가 죽어서 나주 회진에 복귀해서 무동 박물관을 조용한 것이죠. 소아 도목이 은명천왕의 왕비를 배출하면서요, 6세기에서 7세기 100년간 아스카 시대를 개막하면서 열도를 지배한 백제 대성 팔족입니다. 소아 임록이 천지천왕 세력에게 이제 시해당하면서 급격히 쇠락을 하죠. 소아시 최대 인물은 소아마자라고 그랬죠. 이 소아마자를 수서에서는 외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스카 시대를 개막한 사람이에요. 숭준천왕을 옹림했는데 숭준천왕이 그 총애를 잃은 비 옆에서 내가 이 소아마자를 죽여버렸다는 취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냥 바로 그 날짜에 그 숭준천왕 죽여버리고 그냥 무덤을 써버립니다. 그 정도로 권력을, 천황을 그냥 죽여버리고 그날 장사 지내버려요. 숭준 5년 그걸 보면요, 11월 개묘사 을사일에 마자숭례는 오늘 동국의 조를 올린다라고 말하고 곧 동안 직구로 하여금 동안시하고 이제 그 결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권을 가지고 있었던 동안시를 장악을 해버리니까 소아마자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하게 된 거예요. 천황을 죽이겠다. 숭준 천황이죠. 그리고 그날 천황을 창제 강릉에 장사 지냈다. 후진옥기 고분의 그 주인공이 그래서요, 숭준 천황으로 보입니다. 범용사 인근에 후진옥기 고분이 있어요. 물고기 문양 금동 신발이 발굴됐어요. 이게 발굴됐다고 그냥 열도에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거보다 100년 전에 나주 보감리에서 아까 그
첫 화면에서 보셨죠? 물고기 문양의 금동 신발이 출토됐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아래 밑에 똑같이 이 물고기 문양이 있지 않습니까? 아스카의 훈명천왕이 있을 정도에서 이들을 죽인 후에 후위 장례를 치른 걸로 보입니다. 금동 신발 물고기 문양이 보감리의 96호 석실고분과 똑같아요. 이게 그 신찬 성시록을 이제 제가 그냥 그 임시 부분만 요약한 건데요. 임시는요, 백제 그의 임시는요, 백제국인 목기공의 후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론은요, 보감리 아파트형 고분의 피장자는 목시고 그 후손은 임시라는 겁니다. 일본의 고대 황실 및 지배계층 족보인 신찬 성시록이 아까 보셨지만 백제국인 목기공의 후손이다. 임씨는 백제 출신 임씨는요. 그러니까 나주 회진 고분 근처에 임씨 집성촌이 있어요. 나주 임씨 본향이 회진입니다. 목시는 그래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고 믿기 힘든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준 근성 있는 시족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나주 아파트 구분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